뉴욕시 소방대원의 접종률이 68%로 집계돼 백신 의무화에 따른 인력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대원 노조가 28일 그레이시 맨션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회복지성 예산 규모를 반토막으로 줄이며 의회 처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해 기호용 마리아나가 합법화된 각 주의 사법당국이 오는 31일 할로윈을 앞두고 식용 대마초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레티사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내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Hi, I'm Dr. Easterling from the New York City Health Department. I know some of you are still deciding whether to get the COVID-19 vaccine or not. I hear the concerns at community events, on social media, and even from my own family and friends. And I am hoping that in conversations with people you trust, that you are getting the information you need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But I continue to be concerned about the high number of people who remain unvaccinated. And we know the reality that communities of color we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COVID-19. Yet, we see some of the same disparities with who has gotten vaccinated. People of color continue to have some of the lowest vaccination rates, increasing the chances that our communities and our loved ones will be hospitalized or die. If you haven't gotten your vaccine, have a conversation with someone you trust so that we can stop being the most affected, but the least protected against COVID. Thank you.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소방대원의 접종률이 68%로 집계돼 백신 의무화에 따른 인력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방대원 노조가 오늘 그레이시 맨션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뉴욕시는 경찰관, 소방관, 청소, 미화원 등 시 소속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29일 오후 5시까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이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11월 1일부터 무급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소방대원 노조가 오늘 오전 11시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 앞에서 항의 집회를 펼쳤습니다. 소방관협회 앤드류 앤스브로 회장은 현재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방관 3,500명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치명적인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비상 대응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소방청은 백신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면 각 지역의 소방서 20%가 문을 닫아야 하고 거리의 구급차 운행도 20% 감축해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27일 기준으로 소방대원 중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68%로 집계돼 뉴욕 경찰의 1회 이상 접종률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률은 뉴욕시경의 경우 73%, 뉴욕시 위생국의 경우 65%로 집계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회복지성 예산 규모를 반토막으로 줄이며 의회 처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조 7,5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초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던 것을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민주당 내 중도와 진보파가 예산 규모와 세부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에는 메디케어 혜택 확대, 청정에너지 촉진, 무상 유치원과 기타 교육 기회 제공, 저소득 가정에 혜택을 주는 세금 공제와 기타 지원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모든 3세에서 4세 아이들에게 무상 유치원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새로운 예산안에는 가족들이 자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지원과 현재 수백만 명의 부모가 월 수표 형태로 받고 있는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선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강화해 9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연간 1인당 평균 $600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5,55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민 시스템 개혁 등을 위한 1,000억 달러도 투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공제, 감면 조항을 이용해온 대기업에 대해 최소 15%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해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각 주의 사법당국이 오는 31일 할로윈을 앞두고 식용 대마초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레티사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할로윈데이에 아이들이 이웃집을 돌며 받아온 사탕 속에 인기 제과류의 모양과 포장을 모방한 불법 식용 대마초가 섞여 있을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스키틀즈, 플레이밍 핫치토스 등 다양한 제품을 본떠 만든 식용 대마초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대마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를 함유한 제품이 어린이 손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THC는 어린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최근 어린이들이 THC를 과다 복용하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늘어 제과류를 닮은 대마초 제품 탓에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뉴욕주가 올해 초 기호용 마리화나의 성인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아직 비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의 주내 판매는 불법이라며 판매가 허용된 일부 주에서 법으로 허용하는 식용 대마초에는 THC가 성인 기준 회당 최대 5mg을 넘을 수 없지만 치토스를 모방한 불법 대마초에는 봉지당 600mg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가 한 봉지를 모두 먹으면 성인에게 허용되는 1회 최대 섭취량의 120배를 먹는 셈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내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곧 공식 발표와 함께 주의 차기 주지사가 되기 위한 출마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제임스 총장의 고위 보좌관은 인터뷰를 통해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이 주지사 경선과 관련해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수일 내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제임스 총장의 고위 보좌관들이 정치 및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도 그녀의 출마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브루클린 출신으로 10여 년간 뉴욕시 의원으로 재직한 뒤 뉴욕시 공익공호관을 역임했으며 2019년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뉴욕주 검찰총장에 당선됐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지난 8월 초 쿠오모 주지사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쿠오모 주지사가 자진 사퇴하면서 사실상 쿠오모를 퇴진시킨 인물로 평가됩니다. 한편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 캐시 호컬 현 주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제임스 총장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주지사 선거에는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공호관,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클라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가 깊어가는 가을에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는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뉴욕과 보스턴 중심으로 활동하는 솔로 연주자 6인으로 구성된 미클라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는 11월 6일 맨하탄 링컨 센터 브루노 윌터 오디토리움에서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프랑스, 스위스, 체코 등의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김배규 MCMS 피아니스트는 코로나19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아름다운 연주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은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체코 출신 작곡가의 작품으로 각 나라의 색채가 담겨있는 음악입니다.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저희 음악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지는 건 어떨까요? 오는 11월 6일 저녁 7시 링컨 센터에서 열리는 미클라 체인버 뮤직 소사이어티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클라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는 플룻, 피아노, 비올라, 첼로, 바이올린 등의 솔로 연주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연주에는 뉴욕 플루티스트의 박수경 플루티스트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합니다. 제약사 모더나 CEO가 50세 이상 성인들은 매년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연방방역당국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이서명 기자입니다. 제약회사 모더나사는 50살 이상의 연령층이 매년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사는 오는 2023년부터 50살 이상의 연령층이 매년 부스터샷을 맞는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의 예방 효능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만큼 매년 추가 접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50살 이상의 연령층은 코로나 입원율과 사망자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기 때문에 부스트샷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국은 현재 모더나와 파이저만 65살 이상의 고령자에게 부스터샷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6에서 11살 연령이 모더나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모더나는 6에서 11살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이서면입니다. 뉴욕시의 지하실을 불법 개조한 주택이 무려 3만 채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플랫 커뮤니티 개발센터는 뉴욕시의 적절한 신고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지하실을 주거시설로 불법 개조한 주택이 최소 3만 채가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브루클린 스타레시티 인근이 불법 개조 지하실이 약 5,08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인종별로는 흑인이 가장 많고 유색 인종들이 백인보다 많았습니다. 또 이외에 맨하탄 워싱턴 H 일대, 퀸즈 프레시메도 일대, 잭슨 H와 엘머스트 일대 등 8개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퀸즈 프레시메도 일대는 4,897채에 달하며 아시안 인구가 이 지역 거주자의 34%로 가장 많았고 퀸즈 잭슨 H와 엘머스트는 4,106채로 이 지역 거주자의 66%가 히스패닉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9월 허리케인 아이다가 엄습했을 때 퀸즈 지역 등의 지하 주택이 침수되면서 13명이 사망한 뒤 지하실 주거 안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미국의 담배 판매량이 1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미국 도소매업체가 담배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담배는 2,037억 달러로 2019년 2,029억 달러보다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비연소 담배 판매량도 2020년 1억 2,690만 달러로 2019년 1억 2,600만 달러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미국 담배 판매량은 1981년을 정점으로 하락과 증가를 반복하며 줄어들었고 1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담배 판매량을 매년 조사하는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증가 이유를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담배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뒤 미국인들이 스트레스 등으로 흡연을 즐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여행이나 유흥, 회식 등의 기회도 사라지면서 담배 쪽으로 소비가 이어졌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해 담배 제조업체 마케팅 비용은 78억 4천만 달러로 2019년 76억 2천만 달러보다 2.9% 늘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째 팬데믹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10,000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14일 25만 6,000건 이후 최저치이며 3주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며 최저치를 연속 갱신했습니다. 또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도 29만 9,250건으로 전주보다 2만 750건 줄었습니다. 주별로는 뉴욕주는 약 13,000건으로 전주보다 120
29건 줄었고 뉴저지는 약 7,000건으로 전주보다 불과 66건이 증가하는 등 두 개 주 모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약 5만 5천 건으로 전주보다 7,800여 건이나 감소했고 텍사스도 1만 5천여 건으로 약 1,800건이 줄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한 PC방에서 또다시 인종 혐오와 관련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대 흑인 남성이 한인 남성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SBS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후버와 팔가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PC방. 체구가 건장한 흑인 남성이 일어나 나가는 도중 한인 남성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폭행 현장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20대 한인 남성 박모 씨가 아시안 혐오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제 생각에 반지를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차고 있던 시계도 부러져 나갈 정도로 쳤으니까 좀 세게 때리긴 했어요. 묻지마 폭행을 당한 박모 씨는 용의자가 중국어 억양을 모방하는 말투로 자신에게 이름을 물어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들 톤이라고 해야 되나? 목소리가 저음인 친구였는데 그 얘기할 때는 되게 그렇게 막 할 때는 좀 하이톤이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박 씨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꽉 잡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보다 충격적인 것은 폭행을 당할 당시 주위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구경만 했다는 겁니다. 와가지고 막 어디 괜찮냐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냥 진짜 아무 도움이 없었어. 아무 도움이. 근데 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도와줬을까 하면서 경찰은 묻지마 폭행 용의자는 건장한 체구의 20대 흑인 남성이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아시안 혐오 묻지마 폭행 사건은 지난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발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퀸즈에 본사를 둔 제플루 항공사가 내일까지 플로리다까지 31달러 등 몬스터 세일을 실시합니다. 제플루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제외한 12월 16일까지 뉴욕을 출발하는 31개 지역 편도 항공권을 최저 31달러에 판매하는 몬스터 세일을 27일부터 내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플루는 뉴욕을 출발 마이애미 등 플로리다행 항공권과 테네시주 내시빌, 콜로라도주 덴버, 조지아주 아틀란타 등은 편도 31달러라는 믿을 수 없는 가격에 판매합니다. 또 뉴욕에서 아루바, 뉴욕에서 푸에르토리코는 편도 109달러에 판매를 하고 나소는 74달러, 버뮤다 94달러, 캔쿤 99달러,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은 44달러에 판매합니다. 제플루는 다음 달 20일부터 29일까지 추수감사절 기간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세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마트가 캘리포니아 진출을 모색 중인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로스앤젤레스 비버리 힐스에 2천만 달러의 고급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19일 비버리힐스 알파인 드라이브의 한 주택을 1,915만 달러에 매입,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집은 2012년 건립됐으며 대지가 0.6에이커에 건평이 10,000스퀘어피트로 300평이 넘으며 인도네시아 출신 광산 재벌 얀 시나타가 지난 2012년 1,260만 달러에 매입한 주택입니다. 특히 이 집은 실외 수영장, 극장, 와인셀러, 피트니스 클럽, 사우나 등의 시설이 완비돼 있으며 방이 6개에 달합니다. 정 회장의 주택은 전 국무총리의 인척인 국내 모 재벌이 매입한 주택과 같은 도로선상에 있으며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편 정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난 2019년 2월에도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택을 55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28일부터 30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에 맨하탄에 있는 총영사관 8층에서 고 노태우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계 여성 연방검사 신디 정을 펜실베니아 서부 연방검사장에 지명, 연방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첫 한인 여성 검사장이 됩니다. 존 F 케네디 공항 4번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이
오는 12월 1일부터 터미널 1로 이전하며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1번 터미널로 통일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존 0%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으며 카나다도 0.25%의 현행 금리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세계적으로 금리 동결이 최소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뉴욕시 학교에서 압수된 총기 등 무기류가 무려 787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 주거개발 15개의 지구, 45개 건물의 완공 뒤 방치돼 있는 비계 등의 철거를 위해 1억 1,100만 달러를 투입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까지 14개월간 어린이의 런치박스를 이용해 푸에르토리코에서 뉴욕시로 코카인을 밀반입한 마약 밀매범 일당 5명이 뉴욕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4년제 주립대 학비가 14,960달러로 전국 50개 주 중 4번째로 높았으며 뉴욕주 주립대학은 8,550달러, 42위로 전국에서 9번째로 낮았습니다. 정재건 작가가 2021 아트엑스포 뉴욕에 전시합니다. 전 세계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아트엑스포 뉴욕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됩니다. 지난 2019년 아트엑스포에서 제2청의 이름으로 성공적인 작가 데뷔를 한 정 작가는 인생 산막에 들어서 아티스트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1 아트엑스포 뉴욕은 맨해튼 피어 36에서 열립니다. 정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수만 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비비큐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2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54분입니다. 이상으로 10월 28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